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대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관세 평가 협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평가가 무슨 개념이냐? 쉽게 설명드리면 관세 계산입니다. 관세 계산 협정입니다. 수입을 할 때 수입업자는 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정한 것은 관세율입니다. 어떤 물건은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그 몇 퍼센트를 기준되는 가격에 곱해서 실제적으로 납부해야 될 가격을, 관세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몇 퍼센트, 관세율이 곱해져야 되는 그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에 관한 협정이 관세 평가 협정입니다. 이게 그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물건에 정가표가 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물건의 그 거래 가격은 거래 조건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가격을 관세율을 곱해야 되는 가격인지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 방법을 서술한 것이 관세 계산협정, 관세 평가협정입니다. 필요성은 당연히 관세 납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지요. 관세율은 보통 퍼센트로 결정이 됩니다만은 종가세일 경우에 종량세는 다릅니다. 종량세는 미터당 얼마, 톤당 얼마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미터를 계산하거나 그 톤을 측량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관세는 가액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액의 몇 퍼센트. 그 가액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산정, 관세 계산 협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세 계산 협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트의 그 7조에 적혀져 있고, 그 가트 7조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한 WTO 관세 평가 협정이 있습니다. 협정의 구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관세를 계산하는 가격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것은 거래 가격, 거래에 실제적으로 적용된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으로 한다. 그럼 그 거래 가격의 정의, 거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크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거래 가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 대체 가격입니다. 대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어떤 순서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트 7조부터 보겠습니다. 관세, 수입품의 관세 상정의 목적을 위한 가격은 반드시 그 해당 수입되는 물건의 액추얼 밸류 또는 그 해당되는 수입 물건과 동종 상품의 액추얼 밸류라고 한다. 실질 가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관세 가격 기초가 되는 가격은 절대로 내셔널 오리진 또는 자의적인 가격 또는 상상의 가격에 근거할 수는 없다. 외국 수입 물건인데 외국 수입 물건에 대해서 그 관세 가격을 계산을 하는데 수입하는 나라의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자의적이거나 어떤 그 상상에 근거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액추얼 밸류로 산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 액추얼 밸류라 하면 무엇이냐? 액추얼 밸류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경쟁적인 조건 하에서, 시장인데 그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경쟁적인 조건 하에서 통상적인 거래 수준, 통상적인 거래에서 팔리거나 또는 사주세요, 팔겠습니다 하는 제공되거나 제한되는 그 가격, 판매 제공 가격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해서 제공되는 그 시점이나 그 장소, 그것은 수입국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매시장이건, 그것이 뭐 아침 가격이건 저녁 가격이건, 이 경쟁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통상적인 거래에서 팔리거나 또는 팔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라면은 그 시점과 장소는 수입국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은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 액추얼 밸류의 정의입니다.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팔고자 하는 물량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많이 사면 싸게 해주죠. 하나, 두 개 사면은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는 물량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래에 있어서 그 물량의 그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 가격은 반드시 비슷한 물량의 가격과 그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는 비슷한 물량의 가격이 없다 하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 가장 많이 제공되는 팔린 그 양의 가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가격을 알아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액추얼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그 액추얼 밸류와 가장 동등한, 가장 비슷한 가격에 근거를 두어라. 그것이 무슨 가격인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세평가, 관세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그 물건 가격, 쉽게 말하면 물건 가격입니다. 그 물건 가격은 수출하는 나라에서 면제받은 내국세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A 나라가 B 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그 A 나라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내국세를 면제를 해줬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 면제받은 내국세를 B 나라 세관에서 얹혀가지고 물건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세가 부당한 게 또 늘어나겠죠. 환율을 적용할 경우가 당연히 생기지요. 물건 가격이라고 하는 국가와 국가 간을 넘나드는 국제 가격이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달러로 되어 있으면 그 세율을 매길 때에는 우리나라를 갈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인지 국내 가격으로 환산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환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가트에 나와 있는 1940년대 후반 가트를 제정할 당시의 규정입니다. 그때에는 이러한 그 환율이, 시장 환율이 많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국제 금융거래가 활발하지 못해서. 그래서 IMF에서 환율을 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환율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환율이 시장 환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장 환율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가트 7조는 관세 가격, 관세를 매길 때 사용되는 물건의 가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원칙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원칙을 실제 거래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WTO는 관세평가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티클 1은 관세평가의 가격은 관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 가격은 거래 가격이다 라고 천명해놨습니다. 거래 가격이라 하면 트랜잭션 밸류라 하면 자, 그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할 가격입니다. PAPP라고 저는 그 요약해서 하는데 실제로 지불했거나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될 가격. 언제? 자,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팔렸을 당시 그 수입국에 대해서 기증을 하거나 그냥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그 엑스포트입니다. 엑스포트를 위해서 팔렸을 당시, 수출을 위해서 팔렸을 당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될 가격. 그런데 8조에 보면은 어드저스트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격이 원칙인데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가격 플러스 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격을 플러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저스트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 플러스 8조 조정 가격,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트랜잭션 밸류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No 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s. 솔드가 일어났는데, 판매가 일어났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죠. 판매에
판매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제한을 줬어요. 사용하는데 제한을 줬어요. 그럼 물건 가격이 싸지겠죠.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자기 물건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제한을 줬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있는 가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용인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용인되는 제한은 포함을 합니다. Imposed or required by law, public utility. 수입국의 법에 의해서 또는 수입국의 당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그러한 조건이라면은 그것은 거래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릭션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흔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드는 리바이스 회사인데 리바이스 청바지를 중국의 어떤 사람한테 수출을 하면서 이 물건은 중국이 워낙 크니까 양자강 이남에는 팔지 마세요. 양자강 이북에만은 파세요. 양자강 이남은 저희가 따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리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제한은 그 거래 관계의 합리적인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은 받아들입니다. 어떤 그 조건을 부과할 수는 있는데 그 조건이 그 물건의 가격을 해당되는 물건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조건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용인되는 조건 말고 다른 조건, 이 사용이나 처분에 관한 그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세일, 판매나 그 가격이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고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수출을 위해서 판매를 하는 그 가격, 그 판매를 위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될 가격, 그것이 거래 가격인데 이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실제 PAPP인데 그 PAPP가 어떤 조건에 결부가 돼 있어요. 그 조건은 거래 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예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조건 중에 상당 부분은 상업적인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업적인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조건과 고려가 환산할 수가 없어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실제로 수출을 위해서 판매됐다고 하는 이 PAPP가 정당한 건지 아닌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산 사람이,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이 다시 재판매할 수가 있어요. 또는 처분할 수가 있어요.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처분과 사용과 판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판매한 사람한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이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값 싸게 팔겠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데 그 사람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재판매하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사용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팔긴 하는데 매일 아침 오전 1시간만 쓸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불게 되면 당연히 물건 사는 사람은 물건값을 싸게 지불하려고 그러겠죠. 또는 재판매를 할 때 이 물건을 사용하고서 이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들이 재판매할 수 있는데 재판매한 가격의 10%는 판 사람,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것이 계약이 있다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을 싸게 주겠죠. 어차피 재판매한 이익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가격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될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그 어드저스트먼트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거야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바이어와 셀러가 릴레이트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팔 때 싸게 팔겠지요. 그래서 아들이 싸게 판 걸 가지고 가격을 제시하면서 나 이 가격에 샀으니까 관세를 조금만 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봐서 판 사람과 산 사람은 상호 관련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비록 관련이 됐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지만 낼 돈 다 낼 수도 있습니다. 남들한테 파는 것처럼 그럴 때에는 그 가격 인정해야죠. 그래서 릴레이트가 됐을 경우에는 트랜잭션 밸류는 억셉터블 합니다. 패라2에 있는 걸로 억셉터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거래 가격의 정의입니다. 정리하면은 거래 가격이라고 하면 수입국에 향해서 수입국을 위해서 수출 판매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실제로 지불을 했거나 지불해야 될 가격인데 거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8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드저스트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디스포절이나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있어요. 이것은 뭐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량화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고려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리세일하거나 디스포절하거나 거기서 나온 이익이 도로 셀러한테 이전돼서는 안 됩니다. 이전되면 이전된 만큼 원래부터 싸게 팔았겠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근데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일반 거래할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팔았다면 그건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 그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와 아들일 경우, 그럴 경우에 가격을 인정하는 그 조건입니다. 자, 그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트랜잭션 밸류는 업섹트 합니다.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억셉트 합니다.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무조건 그 기각하는 게 아니라 임포터한테 그 설명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을 합니다. 상업적으로 아주 타당하다면은 접수를 하겠지요. 자, 임포터가 이 양자가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관련되어 있는 가격이 이러한 가격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거래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가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그건 통상적인 거래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격이냐? occurring at the same time입니다. 자기가 관세를 내야 되는 그 수출 거래,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 이러한 가격이어야지 시차가 상당히 떨어지면은 정당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Sam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입니다. 수입국에 수출을 하는 동등한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계가 없는 구매자, 어떤 구매자가 이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팔았어요. 똑같은 물건을 팔았거나 시밀러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물건을 산 사람이 관계가 없어요. 판 사람과. 그때 거래 가격과 비슷하다면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면 5조에 동종 가격 또는 유사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과 비슷한 가격. 일 경우에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6조에 가보면은, 동등한 가격과 비슷한 가격의
관세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가격과 비슷하다면 어떤 시기에 비슷한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면은 비록 상호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격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due account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commercial levels 도매 가격인지 소매 가격인지 도매 가격일 경우에는 좀 더 싸겠고 소매 가격일 경우는 비싸겠죠. 그러한 커머셜 레벨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을 비슷하다고 제출을 했는데 조사 당국이 들여다보니 디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그 디퍼런스가 그건 정상적인 상업 레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퍼런스 한 겁니다. 라고 설명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정당하게 고려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퀀티티 레벨, 물량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은 정당하게 고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8조가 좀 이따 나옵니다. 그 8조의 요소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은 차이라면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팔아요.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팔 때 발생하는 코스트. 거기다가 관계가 되는 사람한테 팔 때에는 생기지 않는 코스트. 그 코스트를 합한 거. 이러한 코스트에 관계가 되는 사람한테는 발생하지 않고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발생하는 셀러한테 발생하는 코스트의 합, 그 합으로 인해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도 정확히 고려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페러 2B, 이 거래 가격은 임포터의 요청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comparison purpose에 의해서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대체하는 가격은 이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상호가 관련이 안 되면은, 바이어와 임포터가 상호 관련이 되면은 그 가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됐을 경우에 특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여기 써 있습니다. 우선 그 관련된 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설사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임포터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터가 지금 해명을 합니다. 이러한 그 가격이 여타 다른 가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 거래 가격을 억셉트 해주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가격입니다. 원래 거래 가격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 관세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은 only for comparison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런 comparison을 하는 것이, 이 가격을 가지고 관세를 매기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이 가격을 쓰지 못할 경우에 대체 가격, 그 대체 가격은 어떠한 순서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다음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PAPP라고 그랬습니다. 그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그러니까 수출 판매를 위해서 실제로 지불이 되었구나, 앞으로 지불될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다가 아까 말하기를 8조를 어드저스트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드저스트 하게 되어 있는 8조 가격입니다. 자, PAPP,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이 내용을 애드해야 됩니다. 가산해야 됩니다. 가산 요소입니다. 자, 가산해 둘 게 A, B가 있는데 A일 경우에는 1, 2, 3입니다. 1, 2, 3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부담을 했는데 PAPP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PAPP에다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요소가 뭐냐? 수수료. 근데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주류자 판매자 또는 뭐 기타 다른 그 거래 관계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수수료 브로커리지. 이런 것은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용기. 물 사는데, 에비앙 물을 샀는데, 에비앙 물의 용기. 그 용기는 그 물건 가격에 포함됩니다. 포장비. 그것이 포장 재료이든지 노무비든지 포장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포함할 수가 있고요. B. 1번부터 4번까지의 가격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나 서비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구매자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플라이 됐든지 구매자가 공급한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공급했든지 또는 염가로 공급했든지 그리고 엑스포트 세일 그 수출을 위한 판매 또는 그 생산을 위해서 무료로 또는 염가로 구매자가 직접적으로 구매한 가격. 그것은 원래 그 거래 가격에 더해야 됩니다. 당연할 거 아닙니까? 구매자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구매자가 물건 만들 때 상당 부분 판매자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래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그 가격에는 판매자가 공짜로 주거나 싼 값으로 주거나 이런 판매자에 의해서 덕을 본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물건 가격이 아니죠. 이것을 포함을 해야죠. 무한정 다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To the extent that such value has not been included in PAPP. PAPP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이 PAPP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2, 3, 4 여기 나와 있죠. 1, 2, 3, 4의 가격입니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재료, 부품, 원료나 재료나 부품이나 비슷한 아이템, incorporated into imported. 해당되는 물건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전거를 수입하는데 자전거 바퀴는 바이어가 준 거예요. 그럴 땐 포함하라는 얘기죠. 예. 자, 이 해당되는 물건을 만들 때 쓰인 툴과 다이는 저기 뭐랄까요? 틀이죠. 몰드. 그 비슷한 아이템. 그 가격입니다. 자전거를 수입을 했는데 그 자전거 만드는 툴은 바이어가 공급을 해줬어요. 가격 추가해야죠. Material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자,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원재료를 바이어가 공급해줬어요. 연가로 공급했든지 무료로 공급해줬어요. 그럼 그 가격 포함을 해야지 정상적인 PAPP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디벨롭먼트, 아트워크, 디자인워크, 플랜, 스케치, 설계, 디자인, 뭐 제도, 이러한 제도 가격이 PAPP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엔지니어링이 조건이 두 개가 붙습니다. 수입국 밖에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해당되는 물건의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들입니다. 생산되는 물건에 지금 우리가 지금 관세를 내야 되는 물건의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 그리고 수입국 밖에서 이루어진 디자인 그리고 그 가격이 바이어에 의해서 지불된 경우에는 이 가격을 PAPP에다가 포함을 시켜라. 만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얘기입니다. 자, C하고 D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로열티 포함해야 됩니다. 라이센스, 면허비, 면허 생산비. 생산자가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이어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어가 지불해야 되는 로열티가 만약에 PAPP에 빠져 있다면은 그건 그 PAPP는 정확한 그 거래를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어가 지불해야 되는 로열티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컨디션 세일러블 굿. 그러니까 지금 그 관세를 내야 되는 그 물건의 판매 조건을 위해서 바이어가 페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다시 이중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죠.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subsequent resale, 물건을 팔았는데 판 다음에 재판매가 일어나고 처분이 일어나고 또는 사용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재판매하면서 뭐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죠. 뭐 그러한 그 밸류가 다시 셀러한테 환원이 된다면은 그것도 포함을 해야죠. 이것이 자기한테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판 후에 다시 이러한 이익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올 것을 예상을 해서 처음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싸게 팔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A, B, C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관세 계산할 때, 세관 계산할 때 전체로 또는 부분으로 뺄지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라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각 회원국은 세관 관세 가격을 결정을 할 때, 그 PAPP를 결정을 할 때, 요 A, B, C에 해당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관세 가격에, 거래 가격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건 재량이라 이겁니다. 자, 뭐냐면 우선, Port and Place of Importation. 수입이 되는 항구, 수입지까지의 운송비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음에 임포테이션, 포트까지의 수송을 위해서 로딩할 수도 있고 하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핸들링 차지가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 물건을 A 나라에서 B 나라까지 수송하려고 그러면 그 수송비도 들고 그 수송을 하는데 상역, 하역하는 비용도 들고 보험도 듭니다. 그 보험도 관세 가격, 관세 거래 가격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건 입법국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PAPP에 포함할 수 있는 이 가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를 해야지 막연한 그 주장을 가지고 막연한 짐작으로 함부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아티클에 써 있는 것 외에는 더 가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세를 매길 때 그 매기는 근거가 되는 물건의 가격, 그 물건의 가격을 산정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원칙은 거래 가격입니다. 그 물건을 수출할 때 그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이미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가격, 그것이 거래 가격입니다. 그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PAPP 플러스 조정할 수 있는 가격, 가산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PAPP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격이 무엇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